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2002년부터 스타리그와 롤이라는 e스포츠를 대표하는 두 게임을 포함하여 수많은 게임과 행사와 스포츠의 캐스팅을 맡아오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용준 캐스터가 저 차도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19년 9월 28일 차도르 채널에서 진행하는 KTK6 이종격투기 대회의 중계진이 전용준 캐스터, 차도르, 그리고 이도경 해설위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챔피언 이승준 선수가 일본 챔피언 타쿠미 사네가타 선수와 붙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동양 챔피언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주어지는 만큼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승준 선수는 타쿠미 선수를 공개적으로 도발했고 타쿠미 선수는 난타전을 예고한 만큼 이날 정말 격투기 축제가 될 것 같군요. 9월 28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KTK 한중일 국제전 대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직관 힘드시다면 저희 채널 독점 생중계인 만큼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은 현대 격투 스포츠를 대표하는 3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싱, 킥복싱, 그리고 종합격투기에 모두 도전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평소 몸무게 193kg를 자랑하는 슈퍼 헤비급 챔피언 에릭 애쉬. 사실 에릭 애쉬 선수는 그의 본명보단 별명인 버터빈으로 훨씬 더 잘 알려진 만큼 지금부턴 에릭 선수를 버터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주에서 태어난 1966년생인 버터빈 선수는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어머니는 버터빈이 만 8살이 되는 해에 사망했죠. 버터빈 어린이는 11살 때까지 이사를 3번이나 했고 비만이라는 이유로 자주 괴롭힘의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버터빈은 동료들의 추천으로 복싱을 배우고 터프맨 콘테스트라는 대회에 출전합니다. 놀랍게도 버터빈은 태어나서 처음 출전한 복싱 대회를 우승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노동자에서 스포츠 선수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참고로 버터빈 선수는 감량을 할 때는 주로 닭과 흰 강낭콩을 먹는다고 합니다. 흰 강낭콩이 바로 영어로 버터빈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터빈 선수의 별명이 버터빈인 이유입니다. 버터빈 선수는 K1과 프라이드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우리에겐 킥복싱과 종합격투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프로복싱 전적 77승 10패 3무라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무서운 권투 선수입니다. 버터빈 선수는 프로복싱을 데뷔한 지 3년 만인 1997년에 당시 챔피언이었던 에디 화이트 선수를 상대로 IBA 세계 슈퍼 헤비급 챔피언 벨트에 도전합니다. 당시 29승 1패였던 버터빈 선수는 29승 중 25승이 KO승이었던 만큼 복싱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대주였습니다. 한방 한방이 살아있는 그의 화끈한 복싱 스타일과 한번 보면 잊기 힘든 그의 외모 덕분에 버터빈 선수는 빠르게 유명세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 시작합니다. 에드 화이트 선수는 초반부터 자신의 긴 리치를 이용하여 잽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줍니다. 버터빈 선수,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는 민첩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1라운드는 에드 화이트 선수의 압도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버터빈 선수는 날카롭게 들어오는 잽 때문에 거리 조절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정타를 훨씬 더 많이 허용하고 본인은 헛스윙을 많이 날린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가 시작하고 갑자기 판도가 바뀝니다. 쉬는 시간에 코너가 버터빈 선수에게 화이트 선수의 약점을 캐치하고 알려준 것일까요? 2라운드가 시작하고 30초 조금 지났을 무렵 버터빈 선수는 훅을 날리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제대로 턱에 라이트 훅을 맞은 화이트 선수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곧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화이트 선수는 다시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은 버터빈 선수는 압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2라운드 1분 정도 남겨놓고 다시 무게 실린 훅 콤비네이션을 명중시킨 버터빈 선수. 화이트 선수는 그렇게 다시 쓰러지고 링 밖으로 굴러나갈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렇게 버터빈 선수는 IBA 세계 슈퍼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첫 타이틀인 만큼 참으로 짜릿했을 것 같습니다. 버터빈 선수는 3년 동안 이 타이틀을 잘 방어하고 WAA 헤비급 세계 챔피언 벨트까지 땁니다.
때는 2003년 일본 킥복싱 단체인 K1은 버터빈 선수를 스카우트해 갑니다. 2003년 버터빈 선수는 후지모토 유스케 선수를 상대로 킥복싱 데뷔전을 치룹니다. 예상대로 후지모토 선수는 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펀치에만 익숙한 버터빈 선수를 공략했습니다. 아름다운 타이밍에 고개를 숙여 더킹 해주면서 하이킥을 피하는 버터빈 선수의 모습은 참으로 예술이었죠. 이 선수 정말 외모랑은 어울리지 않는 날렵함을 갖고 있습니다. 철권의 박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1라운드 23초 무렵 버터빈 선수는 양손을 내리고 도발을 합니다. 아무래도 킥복싱 경기는 처음인 만큼 먼저 들어가기 부담스러웠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가드를 내리고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가는 버터빈 선수의 모습은 참으로 위험 있었죠. 1라운드 40초 무렵 후지모토 선수는 레그킥을 노리고 그 순간 버터빈 선수는 훅으로 맞받아치면서 제대로 한 방 맞은 후지모토 선수는 그렇게 한 방에 KO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서가 킥복싱의 펀치 능력으로만 엘리트 파이터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3개월 뒤 버터빈 선수는 마이크 베르나르도 선수와 K1 무대에서 만납니다. 베르나르도 선수는 레그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라운드에서만 레그킥으로 인한 다운을 2차례나 빼앗죠. 1라운드 35초 정도 보시면 버터빈 선수는 아예 자신의 다리를 내주고 KO 펀치를 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한 버터빈 선수의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거리 싸움에서 이긴 베르나르도 선수가 결국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킥으로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50초 무렵 베르나르도 선수는 완벽한 타이밍에 라이트 헤드킥을 명중시키고 그렇게 경기를 가져갑니다. 버터빈 선수는 엘리트급 복서이지 엘리트급 킥복서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다시 3개월 뒤 버터빈 선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합격투기에 도전합니다. 아직 킥복싱에서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복싱 선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꽤 있었죠. 아무튼 이때 K1이 K1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종합격투기에 시도하던 시절입니다. 스도 겐키 선수와 붙은 버터빈 선수. 겐티 선수의 입장 참 재미있죠. 야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로봇을 연상하는 춤을 추면서 등장합니다. 등장부터 참으로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확실히 분위기 띄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개최 당시 스도 겐키 선수는 75kg였고 버터빈 선수는 185kg였습니다. 엄청나게 자극적인 매치업이었죠. 버터빈 선수보다 속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아는 겐키 선수는 버터빈 선수가 순식간에 좁히지 못할 만큼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며 도망다녔습니다. 코너에 물린 겐키 선수가 앞구르기를 하며 위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은 지금 봐도 참으로 재미있죠. 겐키 선수는 멀리서 자신의 거리를 재면서 레그킥을 운영하며 계속 시간을 벌었습니다.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버터빈 선수는 레그킥을 더 많이 맞은 만큼 서서히 경기는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월드클래스 헤비급 복서의 한 방은 너무나도 강력한지라 한 대만 맞으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었죠. 겐키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경기가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분위기는 참으로 살벌했습니다. 1라운드 1분 남겨놓고 드디어 겐키 선수가 칼을 뽑았습니다. 싱글레그 테이크다운을 노리죠. 그대로 넘어가는 버터빈 선수, 클로즈 가드입니다. 과연 헤비급 복서의 그라운드 게임은 어떨까요? 겐키 선수는 일어서서 파운딩을 내리꽂다가 힐훅을 노리지만 관절기가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1라운드가 끝나버립니다. 역시 예상대로 살벌합니다. 과연 버터빈 선수는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요? 테이크다운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입니다. 2라운드가 시작하고 겐키 선수는 1라운드와 같은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버터빈 선수 사정거리 밖에서 킥을 운영하면서 빙빙 돌았습니다. 근데 2라운드 20초 정도 지났을 무렵 겐키 선수는 갑자기 로프 반동을 이용하여 드롭킥을 사용합니다. 와, 프로레슬링인 줄 알았습니다. 버터빈 선수는 우연히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지만 그래플링 이해도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서 하체 관절기에 잡혀 그대로 경기는 끝나버립니다. 이후 버터빈 선수는 프라이드에서도 잠시 활동한 만큼 비슷한 스타일인 헤비급 타격가 마크 헌트 선수와의 경기가 성사될 뻔했으나 스포츠협회는 마크 헌트의 실력이 압도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공평한 경기라며 허가 자체를 내어주지 않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2009년 버터빈 선수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킥복싱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시 22살이었던 대한민국의 문보람 선수. 문보람 선수는 켄키 선수와 비슷한 전략을 들고 나왔죠. 버터빈 선수 사정거리 밖에서 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기량 차이가 확실히 났습니다. 버터빈 선수는 킥복싱 은퇴전을 1라운드 46초 만에 KO 승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버터빈 선수는 2013년까지 종종 종합격투기와 복싱 무대 위에서 활동했고 그 이후로는 선수로서 케이지나 링 위에 오른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버터빈 선수는 지금 앨러바마로 돌아가서 미스터 빈스 바베큐라는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버터빈 형님, 한동안 조용하시다 했는데 사업하고 계셨군요. 예, 오늘은 한때 복싱, 킥복싱 그리고 종합격투기 무대를 돌아다니며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진짜 종합격투가 버터빈이라고 알려진 에릭 애쉬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